자, 마지막으로 이제 4차함수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도 4차함수 그래프 그릴 건데, 여기서는 조금 전에 했던 거랑 상황을 다르게 먼저 그 f'x부터 그릴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최고차항의 계수 a는 0보다 크다고 일단 가정하겠습니다. 자, 0보다 작으면 뒤집으면 돼요. 그냥 똑같아. 뒤집으면 돼. 그 상황에서 a가 0보다 큰 거야. 뒤집으면 돼. 자, 그래서 3차 함수들을 이것저것 그려볼 텐데, 첫 번째로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냐면 요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얘가 뭐일 거냐? f'x라고 하는 거야. f'x가 이번에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로 근을 서로 다른 3개 갖는 경우입니다. 요 경우가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긴 해요.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하나, 둘, 3개 갖는 요 경우. 자, 요때 fx 한번 그려볼게. fx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다가 쭉 해가지고 그려보자면, 자, 예를 들어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즉 알파의 왼쪽에 있을 때 얘는 음수예요. f'은 음수다. f'이 음수라는 건 얘가 감소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감소하다가 미분계수 0을 한번 딱 찍고요. f'이 이때는 양수다.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가할 겁니다. 어디까지 증가하겠냐면 여기까지 쭉 증가할 겁니다. 계속 양수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다시 음수, 감소할 거고, 다시 양수, 이렇게 증가하겠죠. 자, 요게 첫 번째 4차 함수의 개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클 때 오른쪽으로 끝까지 가면은 항상 0보다 커질 거고, 왼쪽으로 끝까지 가도 당연히 0보다 커지게 되겠죠. 왜냐면 4제곱이라 그래. 4제곱이라서 마이너스가 돼도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경우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조금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수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자, f'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그럼 이때 얘의 부호는 어떻게 되겠냐면, 여기를 이제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여기 사이에서 플러스 이렇게 될 겁니다. 부호가. 그럼 얘네들이 그대로 내려와서 그려지는 그림은 자, 알파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가 감소하고 있다가, 감소하고 있다가 0을 찍고 플러스니까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서 잘 봐. 베타에서도 미분계수 0이기 때문에 요렇게 0을 한번 딱 찍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요. 4차 함수 중에 저렇게 생긴 애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밖에 없냐면 극소값밖에 없겠지. 얘는 극대값은 없고요. 극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으로 요게 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x세제곱 같은 요런 애들. 이때는 왼쪽에서 음수, 오른쪽에서 양수니까 조금 빠르게 할게요.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x를 그렸을 때 여기 알파라는 요점에서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될 겁니다. 감소하다가 증가. 그래서 그냥 2차 함수 마냥 생긴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런 거, 그냥 이거 x제곱, 요런 애들은 그냥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긴 게 있다. 예를 들자면 요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지금 근의 개수를 언제나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첫 번째는 근 3개 가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 2개만 가지는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근을 하나만 가지는 겁니다. 근을 하나만 가지는 경우. 이때 이제 y는
F 프라임 이렇게. 그럼 이때랑 요때랑 차이가 이제 어떻게 되겠냐. 둘 다 근은 하나긴 한데, 자, 여기서는 솔직히 그렇게 스펙타클한 차이가 나진 않긴 합니다. 여기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서 약간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는 허근을 가지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허근을 가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 삼중근이랑 허근 요 상황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 아니에요. 여기도 마치 변곡점 같은 포인트거든. 그치?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곳이잖아. 요 점에서 F'이 0이 아니게 됩니다. 요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실근 알파와 두 허근을 갖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상황에서 f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요 그림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한 번씩 그려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려보시면 좋겠고요. 4차 함수의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4차 함수는 반드시 극값을 가져요.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극값을 무조건 가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F'X라는 애가 지금 3차 함수인 거잖아. 그럼 3차 함수는 언젠가는 저 꼭대기로 올라갈 거고 언제는 지하로 처박힐 거란 말이야. 그럼 언젠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얘네 사이를 관통하고 지나가는 값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 사이값 정리 때문에 그래요. 사이값 정리 때문에. 사이값 정리 때문에 얘네를 무조건 관통하는 포인트가 있긴 있어야 돼. 반드시. 보시면 관통하는 포인트들,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요런 애들이 무조건 있잖아. 무조건.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 F'이 0이면서 좌우 부호가 바뀌면 걔는 무조건 극값이라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극값,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는 얘네들 극값이 반드시 무조건 100% 존재합니다. 무조건 존재해요.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4차 함수는 무조건 극값이 있다. 반대로 3차 함수는 무조건 실근이 있어요. 무조건 그래. 사이값 정리 때문에 그런 거야. 무조건 실근이 있어요. 3차 함수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성질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럼 4차 함수도 대칭성이 있는가? 아쉽게도 없습니다. 4차 함수는 대칭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게 실제 그림으로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이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4차 함수는.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항상 대칭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 좀 쉽게 문제들 해결하는 방법 배울 겁니다. 그래서 4차 함수는 언제나 대칭성이 있지는 않다. 오히려 없는 경우가 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네 모양들 있지? 이 빨간 그래프 모양들 무조건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프라임과 원함수, 도함수와 원함수, 얘네 둘 사이의 관계 알아보는 거 한번 해봤고요. 이거 이용해서 사실 예시로 나오는 게 3차, 4차 함수거든? 근데 문제로도 얘네들만 주구장창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5차, 6차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똑같이 근데 그려보시면 되긴 합니다. 어쨌든 3차,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강조 계속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꼭 이 형태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하겠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약간 심한 내용이에요. 약간 심하.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원함수 그래프의 개형 계속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계속한 게 요거거든.
F'X에서 가장 먼저 조사할 것은 부호의 변화. 계속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0되는 포인트를 다 찾았지. 그렇게 해서 증간표 그렸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한 거고요.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밑에 거. F'X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할 때는 얘가 완전 제곱의 인수를 갖는 경우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 잘 봐. 자,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약간 배경 지식처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얘기하기도 했고요. F'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예를 들어. 그리고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할 때 우린 여기서 이 F'X의 식을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다항함수라고 하면 다항함수라면 얘는 어떻게 되겠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의 제곱. 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거기 써져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뭐라 써져 있냐? F'X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할 때는 당연히 F'X는 요 인수를 가질 겁니다. 근데 이거 아닐 수도 있다, 얘들아. 요거일 수도 있긴 해요. 모르긴 해요, 사실. 모르긴 해. 이거 3차 함수라고 얘기 안 했잖아, F'이. 요렇게 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안 됩니다. 얘는 안 돼요.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 왼쪽에서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접하긴 하면서 아래로 내려갈 거야.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내가 그 그래프 생긴 걸 한번 보여줄게. 봐봐. 다항함수에서 x 빼기 a의 2n승이라는 거랑 x 빼기 a의 2n 플러스 1승 얘네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 gx 막 곱해져 있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일단 gx에는 이제 x 빼기 a라는 인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x 빼기 a라는 인수가 없을 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 얘가 짝수게 가지고 있으면 a를 짝수게 가지고 있으면 x 빼기 a를 짝수게 가지고 있으면 요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홀수게 가지고 있으면 치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돼요. 공통점은 전부 다 여기서 접한다는 거야. 얘도 접하는 거다, 얘들아. 접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접하는 거야. 그래서 x 빼기 a를 짝수게 가지고 있으면 얘가 인수로 짝수게를 가지고 있으면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갈 거고요. 홀수게 가지고 있으면 찍고 내려갈 겁니다. 또는 찍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 부호에 따라 달라요. 최고차항 부호에 따라 다른 거야. 최고차항 부호에 따라서 찍고 올라갈 수도 있고 찍고 내려갈 수도 있고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요 상황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얘기고 이번에 얘기를 조금 확장하면은 요렇게 짝수게 홀수게 어떻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생겨먹은 게 달라진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8번은 많이 했으니까 9번 한번 해보세요. 9번. 자, 이거 되게 특이해요.
아니 이렇게 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이상하지 않아요? 도함수가 이렇게 끊겨 있어도 돼? 되긴 합니다. 되긴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요 함수는 요 포인트 있지, 요 포인트. 요 포인트에선 미분은 안 돼요. 요 포인트에서 미분은 안 되지만 이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은 이 점에서 함수값 안 찍혀 있습니다. 그냥 빵꾸 뚫려 있어요. 요 포인트에서 미분 안 됩니다. 대신에 나머지 애들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함수의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함수 찾아보시자면, 자, 얘는 처음에 플러스입니다. 여기 처음 0 되기 전까지 플러스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미분계수가 0이 되면서 내려가겠죠. 그게 여기까지 감소. 근데 갑자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빵 치고 올라갔어요. 여기서 갑자기 플러스가 됐단 말이야. 여기는 무슨 점이 되냐면 요런 점이 되는 거예요. 뾰족점이 돼. 잘 생각해봐. 다시 한번 내가 이걸 왜 이런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자, 여기서의 미분계수 값을, 이 값을 예를 들어서 A라고 하고 요 값을 내가 B라고 해볼게. 이 극한값들을, 각각의 극한값들. 자, 그럼 A는 어떻게 되냐? 0보다 작죠? B는 어떻게 되냐? 0보다 크죠? 요 극한값들. 이게 무슨 말이야? 왼쪽에서의 미분계수는 0보다 작다는 소리고요. 즉 아래로 꼬라 박히고 있다는 소리고,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는 0보다 크거든? 위로 뿅 올라간다는 거야. 왼쪽에서의 미분계수는 0보다 작을 거고,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는 0보다 큽니다. 0이 안 되지만 요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극점인가 여기? 극점인가? 극점이죠. 극소입니다. 극소입니다. 뾰족점이지만 마찬가지 극소예요. 미분 불가능하지만 극소입니다. 미분 불가능하지만 극소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플러스에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미분계수가 0이 되긴 해요. 미분계수가 0이 되긴 해. 그러다가 다시 플러스니까 위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뾰족점이 있는 이런 함수예요. 그니까 여기서 미분 안 됐겠지. 당연히. 미분계수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연습 진짜 많이 했죠? 이런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시킨 거고요. 진짜로. 천천히 하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의 개형을 한번 그려볼 수 있겠다. 자, 진짜 찐 마지막 이제 절대값 함수 여기까지 다루면 진짜 끝이긴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끝이에요. 기본적인 내용들. 자, 이거 뭐 개사고 함수죠, 여러분. 절대값도 다들 싫어하시니까 개사고 함수 다뤄보겠습니다. 자, 얘는 일단 그래프부터 때려 그려 놓고 생각할게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때려 그려 볼게. 얘가 이렇게 생겼다. 얘가 뭐냐면,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이게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고난이도로 진짜 많이 나와. 요즘엔 조금 덜 나오긴 해요, 솔직히. 근데 옛날에 진짜 많이 나왔어. 이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자, 절대값 함수 먼저 그려볼게요. 절대값 함수 그려볼게. 어떻게 그리는지 다들 아시죠? 여기 X쪽 아래에 있는 부분 위로 접어 올리면 되지. 아래에 있는 부분 그대로 이렇게 접어 올리시면 함수가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 주황색 부분 이렇게 돼서 요렇게 이 함수는 그 그림엔 있으니까 제가 여기 노란색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눈으로 딱 봤을 때 얘네가 언제 미분 가능하고 언제 불가능하겠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봐. 절대값 함수를 다룰 때 0이 안 되는 점들 있죠. 0이 안 되는 뭐 요런 애들. 얘네들은 있잖아. 여러분이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위치만 위로 바뀐 거잖아. 근데 이 스무스함이 변하겠냐? 절대 안 변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대로 위로 뒤집힌 거거든. 그러면 0이 되지 않는 저 fx의 값이 0이 되지 않는 얘네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미분 당연히 가능할 거야. 원래 게 미분 가능했다면, 애초에 원래 게 가능했다면.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포인트들은 어디냐? 여기랑 여기 세 개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차이점이 조금 보이시죠? 여기 첫 번째 점은 안타깝게도 뾰족하고요. 두 번째 점과 세 번째 점은 안 뾰족해요. 이거 이유가 뭐냐? 원래 그래프 다시 그려볼게.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아래쪽에서 이 첫 번째 근에서는 아래로 꼬라 박혔고요. 두 번째 근에서는 치고 내려갔고요. 세 번째 근에서는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 내가 아까 전에 이 바로 직전에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접할 때 이 인수를 몇 개 가지느냐 한번 얘기했었지. 이 좀 전에. 자, 여기 이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볼게. 그러면 fx는 x 빼기 알파라는 인수를 몇 개 가졌겠느냐? 단 하나밖에 안 가졌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냥 지나가잖아. 그치? 접하지 않아요. 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되거든. 이거 미분계수가 0인 이유는 사실 제가 여러분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풀이 영상 하나 찍어 올린 거 있죠. 거기에 있긴 있거든? 예를 들어 이거야. 만약에 fx가 이 x 빼기 a의 제곱이라는 거를 인수로 만약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제곱을 만약에 인수로 가진다면 f'x를 구해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fa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당연히 여기 a에다가 x에다 a 집어 넣으시면 0이고, 놀랍게도 f'a의 값도 똑같이 0입니다. 왜냐면 저 x 빼기 a의 제곱 한 번 미분해봤자 그대로 요거 남아있거든? 여기도 남아있거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a를 집어넣으나 여기 a를 집어넣으나 둘 다 0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fx가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면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프로 나타나는 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또는 저게 3차, 4차 올라가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일어날 겁니다. 미분 한번 해가지고는 x 빼기 a가 안 없어질 거야. 절대로. 그대로 인수로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x 빼기 a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요 x축에서 접하게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x 빼기 a의 2n승, x 빼기 a의 2n 플러스 1승 걔네들이 모두 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거 영상 찍어 올려가지고 일단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많이들 안 보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형태가 어떻게 돼 있냐? 안 접하고 있거든.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야. 그렇다는 건 얘는 절대로 이 x 빼기 알파라는 인수를 2개 이상은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만 가진다는 소리겠고, 베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얘를 2개 이상 가질 겁니다. 근데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짝수개예요. 아까 얘기했었지. 모양 생긴 거. 0 됐다가 다시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x 빼기 베타는 짝수개 가져야만 합니다. 짝수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노란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0 됐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거든? 0 됐다가 올라갔거든? 그럼 이때 얘는 x 빼기 감마라는 애를 몇 개 가져야 되냐? 자, 3개 이상 가져야 돼요. 1개는 안 돼요. 무조건 3개 이상이어야 돼. 1개는 안 돼. 1개면은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 형태 다른 거 보이시죠? 어떤 느낌인지. 얘는 1개만 가지고 있을 때, 짝수개 가지고 있을 때, 홀수개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미분 가능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알파에서 미분 불가능이고요, 베타에서는 미분 가능이고요, 감마에서도 미분
가능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최종 결론 뭐라고 낼 수 있느냐? 영인자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미분 가능한 거예요.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언제나 너 일부러 그러지? 아니야?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언제나, 자 여기 막 이상하게 써져 있어요. 이상하게 써져 있어. 근데 내가 얘기하는 대로 써. 내가 써줄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잠깐만, 이렇게 쓰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어디서만 따지시면 되냐? 얘가 0 되는 포인트에서만 따지면 돼요, 당연히. 근데 만약에 애초에 fx가 미분 불가능 함수였다면 당연히 좀 따로 따지셔야 되기는 하겠지만, 원래 애초에 미분 불가능이었다면 따로 따져야 되지만, 애초에 fx가 미분 가능 함수라면 그냥 얘가 0 되는 포인트 거기서만 따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x 빼기 a의 n승 곱하기 gx 라고 할 때 y가 미분 가능하다. 잠깐만. x는 a에서. 아직 안 썼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는 말은 무슨 말과 필요 충분이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과 필요 충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저 0이 되는 저 인수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저 상황을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요 조건이 있긴 합니다. f가 미분 가능일 때, 그러니까 다항함수 같은 거 절대값 씌울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야. 자, 저 미분 가능이란 얘기가 왜 있냐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다고 해볼게. 뭐야 이거?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얘 미분 불가능이에요, 당연히. 왜냐면 연속이 아니니까. 당연히 미분 불가능이거든. 근데 요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y는 잠깐만,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지. 그치. 그래, 그렇다 치자. 절대값 fx 얘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요건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를 뒤집어야 되거든?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요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미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요 왼쪽에서의 미분계수 극한과 오른쪽의 미분계수 극한이 같았다면 요 함수는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 버려요. 오케이? 그렇지? 맞잖아? 이게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그냥 이어져 버렸잖아. 깔끔하고 스무스하게. 그렇게 되면 미분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요걸 생각할 때는 애초에 그냥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해서만 요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직까지 수투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다항함수에서만 요거를 좀 활용을 하셔야 돼요. 다항함수가 아니고 얘가 뭐 미분 불가능한 함수이거나 이상하게 생긴 함수에 대해서는 직접 그림 그려보셔야 됩니다. 요 경우는 여기서 미분 가능하고 갑자기 여기서 미분 불가능해졌죠. 요렇게 된다 이거야. 될 수도 있다 이거야. 이런 함수들이 종종 이 아니고 아주 많이, 특히나 고난이도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하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쉽게 가는 방법은 당연히 쉬운 문제들 빠르게 풀면 좋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일반적인 상황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문제 한번 보시면 사실 뭐 크게 볼 건 없긴 해요. 그냥 여기서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뒷페이지 10번에 1, 2, 3번 보시면 각각에 대해서 인수가 2개 이상 곱해져 있으면 미분 가능한 거고요. 하나만 곱해져 있으면 미분 불가능한 겁니다. 뭐라고? F. 이거 말하는 거야? 요거? 미분 가능. 미가. 어떻게 쓰지? 보여? 미분 가능.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휴. 드디어 끝났다.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함수의 거의 근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 그래프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그 함수의 근본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미지, 제가 계속 이미지 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수투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 풀려면 직관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요구가 돼요. 그냥 딱 봤을 때 이렇게 되겠군, 이게 있어야 돼. 진짜로.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오냐? 갑자기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 그럼 너네가 되게 당황스러울 거거든? 아니, 전 양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평소에 생각을 해보셔야 내 머릿속에서 그림이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쌓입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꼭 쌓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넘겨가지고 문제 좀만 풀자. 그래프 나오는 것들 몇 개 연습 한번 해보시죠. 그래스 2번 문제 먼저 한번 진짜 마지막으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또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프 그려서 참거짓 판단 한번 해보세요. (2번)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 여기는 함수값도 알려줬거든? 함수값 보면서 좀 더 정확히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갔다 와. 자, 요거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사실 여기 마이너스 근데 얘들아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이거 함수 뭔지 잘 봐야 된다. 이게 fx일 수도 있고 f'일 수도 있어요. 혹시나 여기서는 f'인데 이런 것 때문에 틀리면 진짜 마음 너무 아픈 거야. 진짜 틀리면 안 돼. 여기 플러스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이너스니까 감소할 겁니다. 감소할 건데 f-1이 정확하게 0이래. 그럼 여기서 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f1이 또 4랍니다. f1이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점일 텐데 여기가 이제 4가 될 거고 요 포인트가 예를 들어 여기가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2라는 점에서 0 찍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럼 기억 틀렸죠? f2 4보다 크지? 그림 보시면. 그 다음에 니은 맞죠? f-1이랑 f0 곱하면 0보다 크겠지? 여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2. 그 다음에 열린 구간 마이너스 2와 1 이 사이에서 fx는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요 구간에서는 fx 증가합니다. 그렇죠? 끝? 이런 거 이제 잘 하겠지? 연습 많이 했다잉?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진입 판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험 때 많이 당했죠? 그냥 이거는 듣고 구경 한번 해보세요. 진입 판정에는 두 가지 문제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유형은 뭐냐면 개념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뭐냐면 추론 유형입니다. 자, 최근에는 대부분 요 2번 내용으로 수능 모의고사에는 출제가 되고 있긴 해. 근데 내신에서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느냐. 요 개념 질문하는 진입 판정이 방금 그런 문제, 요 문제 같은 거. 너네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니까 어떻게 되냐. 무조건 헷갈리게 됩니다. 헷갈리게. 이거 헛갈리게가 맞는 말이었나? 상관없죠? 헷갈리게 돼요, 헷갈리게. 저번 시간 그 시험에 그 악몽 기억나시죠? 시험 문제에서 진입 판정 나왔는데 다 틀렸잖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개념을 명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유형이 첫 번째. 개념 질문하는 유형이야.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떤 좀 약간 팁이 있느냐? 당연해 보이는 걸,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걸 더더욱 의심하셔야 됩니다. 일부러 익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요거 하나 물어볼게. 자, 이거 뭔지 알아요? 숙제 열심히 하셨잖아. 이게 요건가? 아니에요. 이거 미분 가능해? 그것도 몰라.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 애초에 얘가 미분 불가능하면 이렇게 쓸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치? 요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야. 되게 당연해 보이잖아. 그냥 이거다 라고 하면 완전 당연해 보이잖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하나 더 잘 봐. 이거 진짜 헷갈린다 이거. 자, 얘를 알파라고 할게요. 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야. 얘가 만약에 알파라면 F'A가 존재한다. 이거 맞아요? 맞죠. 맞아, 아니야?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니에요. F'A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y는 절대값 x 생각을 해봐. 이렇게. 잠깐만, 절대값 x가 아니지. 뭐야. 잠깐만 기다려봐. 발레 좀 찾아볼게. 저거 없어요. 잠깐만. 절대값 x 하면 되네. 절대값 x 하면 되네. 요거를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저 FA 플러스 H 얘는 뭐냐면 내가 요거 지금 극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마다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저 극한이라는 건 H가 0으로 간다는 거는 얘가 이제 A라고 했을 때 여기 0이겠죠 여기서는 A 플러스 H라는 건 0보다 진짜 조금 큰 애야. 그치? 0보다 진짜 조금 큰 애고 A 빼기 H는 0보다 진짜 조금 작은 애거든? 근데 봐봐요. A 플러스 H, A 마이너스 H라는 건 A에서부터 떨어진 정도가 같다는 거거든?
오른쪽으로도 H만큼, 왼쪽으로도 H만큼 같다는 거야. 저 의미가, 그치? 그럼 저거 두 개 빼면 뭐가 되냐, 여기서? 그냥 숫자 0입니다. 그니까 극한값은 있어요. 근데 프라임은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야. 이상하죠? 되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극한값은 있지만 프라임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 더 보여줄게, 얘들아. 이거 이상하다, 진짜.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제곱분의 f a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f a 얘가 있어요. 그 존재하나, 이거? 이게 존재해요? 존재해요? 존재 안 해요. 왜 안 하게? 놀랍게도 이건 있잖아. 우극한만 본 거야. 좌극한은 없어요, 여기에. 왜냐? 원래 우리 우극한과 좌극한이라는 건 이 H를 0 플러스로도 보내보고 0 마이너스로도 보내보거든? 근데 H를 0 플러스로 보내도 얘네 둘 다 양수고요. 0 마이너스로 보내도 얘네 둘 다 양수야. 맞나? 그래서 얘는 사실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얘는 사실 우미분계수야. 우미분계수. 그렇잖아. 왜냐면은 h가 0의 좌극한으로 가든 우극한으로 가든 h제곱은 무조건 양수라고. 그렇지 않나? 얘는 무조건 양수요. 그러면 얘는 우미분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미분계수가 알파라는 거야. 좌미분계수는 뭔지 몰라요. 이상하죠?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야?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너 정확히 알고 있냐? 극한이 뭔지 알아? 좌극한, 우극한 이거 지금 전체 극한 본 거 맞아?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내가 말한 대로 생각해보니까 얘 우미분계수만 본 거 맞지? 요 h제곱이 항상 양수잖아. 그렇다 보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 이거야. 경험시켜 드릴 겁니다. 센 애도 많이 있고요. 사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경험시켜 드릴 거니까. 그럼 진짜 마지막. 으악!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h 얘가 존재합니다. 그럼 f 프라임 a 존재하는가? 저거랑 약간 다르죠? h가 3h로 바뀌었거든? 이건 존재하는가? 놀랍게도 얘는 존재합니다. 이때는 또 얘가 존재해. 미친 거 아니냐고. 왜 그런지 알려줄게. 요거는요, 자, 다시 한번 속도의 개념으로 가요. A로 다가가는 양쪽에서의 속도가 같아. 그래서 좌극한을 생각하든 우극한을 생각하든 얘네 둘의 값이 같아집니다. 맞아요? H가 0보다 크다면 A 플러스 H는 A보다 오른쪽에 있었을 거고, H가 0보다 똑같이 H가 0보다 크다면 A 빼기 H는 0보다 왼쪽, 잠깐만, 이쪽이 왼쪽이지 너네한텐. 0보다 왼쪽에 있었을 거고, H가 0보다 크다면 A 플러스 H는 0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각각 오른쪽 왼쪽에서 다가가는 건데, 잘 봐. 둘 다 속도가 H로 다가가거든? 똑같은 속도로 다가간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처럼 절대값 X인 경우에 좌극한, 우극한 무엇을 계산하든 그냥 그 값이 다 0이 돼요. 근데 얘는 봐봐. 속도가 다르거든? 얘는 플러스 쪽은 3h의 속도고요. 마이너스 쪽은 그냥 h의 속도란 말이야. 그럼 h가 만약에 플러스면, 만약에 리밋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 a 빼기 h. 자, 얘는 뭐가 될 거냐? 얘는 요 놈이 이제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거고, 얘가 이제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란 말이야. 얘가 h가 0보다 크다면, 만약에 0보다 크다면. 근데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건 3h라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다가가거든.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다가가요. 왼쪽에서는 좀 느린 속도로 다가오고, 그 상황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아, 이게 이미지가 있으면 참 이해하기 좋은데,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는
이번엔 어떻게 바뀌냐? 얘가 이번엔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고 얘가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게 되는 거야. 오른쪽 왼쪽 좌우가 바뀐다고, 다가가는 게. 근데 첫 번째는 오른쪽에서 더 빠르게 다가갔고요, 두 번째는 왼쪽에서 더 빠르게 다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같은 값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그러려면 좌미계수랑 우미계수가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식으로도 다 보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그냥 이미지로만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의심 한번 해보셔야 되고, 제가 저거 나중에 다 싹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정리해서 드리면서 걔네들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도, 지금은 그냥 이미지로 간단하게 하는데 그때는 이제 식까지도 해가지고 확실히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 정도, 내가 갑자기 이거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한 건데 헷갈리게 된다 이거야. 죽고 싶잖아. 이게 무슨 차이 난다고 이게. 근데 차이가 명확해요. 정말 명확해. 근데 이 차이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는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야. 좌미계수, 우미계수가 아니고 그냥 우미계수라고, 얘는. 속도는 뭐 좀 별개 얘기긴 해요. 어쨌든. 하여튼 요거 요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극한과 미분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요런 식으로 직관과 좀 다른 게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이 추론과 관련된 문제가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7번 문제, 요거 한번 볼까요? 7번 문제. 자, 7번 문제도 마찬가지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방금 풀었던 문제랑 느낌 다른 거 보이시지? 얘는 개념 물어보는 게 아니야. 얘는 뭐냐면, 자, 이거 잘 알아둬야 돼. 이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문제를 기억, 니은, 디귿 없이 그냥 풀으라고 하자니, 예를 들어서 이 디귿, 마지막에 디귿을 그냥 보이세요? 라고 문제를 내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야. 아직까지 여러분의 수준에 이게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풀으라는 거야. 얘를 이용해서 얘를 풀고, 얘를 이용해서 얘를 풀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요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추론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논리적으로 추리하라는 말이거든? 논리적인 추리.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기억이 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보기를 보니까 기억이 참인 것 같아. 이게 뭔 느낌인지 알죠, 이거? 보기를 봤는데 기억이 참인 것 같을 때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기억이 막 겁내 많아. 그러면 그냥 이거 참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보라 이거야. 진짜입니다. 이게 의도예요. 어느 정도 의도가 있어요. 진짜로. 진짜 의도가 있어. 그래서 보기 여러분이 고를 때 기억이 많으면 대부분 여러분 경험상 기억이 답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특히나 모의고사 문제에선. 실제로 이게 의도돼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야, 진짜. 의도돼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너네가 그냥 문제를 풀기에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힌트를 주겠다 이거지. 기억, 니은, 디귿 보고 순서대로 쭉 풀어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앞에 거 사용하는 거예요. 풀이가 막히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 앞에 거 이용해야 되겠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런 유형이 하나 더 있어. 풀이에 힌트를 주는 거. 요겁니다. 빈칸 추론. 이것도 얘들아 빈칸 추론이라 그러잖아. 물론 수학에서는 추론이라고 잘 안 하기, 그냥 빈칸 채우기라고 하긴 하는데, 영어 같은 데서 빈칸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야. 풀이 과정을 그냥 쭉 주는 거예요. 왜냐? 어려우니까. 그냥 풀기 어렵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수학적 귀납법 문제들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죄다 빈칸 채우기였잖아. 그게 왜 그러냐? 그냥 혼자 하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알려주겠다 이거야. 이거 따라가면서 쭉 풀으라 이거예요. 얘든 중요한 건 앞에 써져 있는 힌트들을 잘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7번 한번 풀어보시죠. 요거까지 풀고 마치겠습니다. 이 미분계수랑 극한의 이 이상한 진입 판정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에 싹 모아서 한번 가지고 올 거니까 그때 한번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요 문제에서 일단은 집중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 요거 역함수 존재 조건, 이거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역함수 존재 조건 어떻게 배우셨을 거냐면 정의상으로는 1대1 대응이어야 되죠. 치역의 모든 원소, 공역의 모든 원소가 치역에 대응되어야 하고 하나씩만 정확히 대응돼야 된다. 그래서 원래 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인데 이걸 다른 식으로도 아마 배웠을 거야. 어떻게 배우셨냐면 G 인버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G가 증가, 이런 거 안 배웠나 혹시? 처음 들어보셔요? 헉, 그렇구나. 요새 이거 안 가르치나 보네.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여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 치역은 꽉 채워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gx가 모든 실수에서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여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이제 미분 배웠잖아. gx가 모든 범위에서 증가 또는 감소라는 말은 g'x가 항상 양수거나 항상 음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gx가 증가 또는 감소여야 된다는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거 gx가 증가함수나 감소함수가 된다. 모든 실수에서. 그렇다는 말은 g'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항상 0보다 작아지게 되겠다. 그래서 g'x라는 걸 한번 구해 보시면은 g'x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자, 근데 요 함수 형태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3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다, 그쵸? 그러면서 얘 또는 얘 둘 중에 하나이려면 당연히 얘는 요거여야 되겠지. 3차 함수 개형 생각해봐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지. 그래야 역함수 있을 거 아니야. 중간에 꺾이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요렇게 돼야 된다, 이거야. 그렇다는 말은 잠깐만. 이거지. 큰일 날 뻔했네. 다항함수라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다항함수라서.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가 이렇게 돼야 돼. 그쵸? 2차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복습.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해가 없거나 해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단 말이지.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렇게 됩니다. 1학년 때 했던 거, 1학년 때.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요거 계산하시면 기억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f'x는 0.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 자, f'x를 그냥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f'x 그냥 미분하는 거야. 요거 해보시면 g'x에다가 더하기, 자 이거 조심해야 되죠.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저 안에 마이너스 x, 저거 마이너스 빠져나오면서 g'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g-x를 미분하면 g' 되면서 안에 마이너스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1 나오면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저기 마이너스 있는 게. 근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며 무조건. 뭐야? g'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방금 얘기한 거야. 그럼 g'-x는 어떻게 되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냐면 얘네 둘이 그냥 y축에다가 대칭한 거잖아. 원래 게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대칭하든 말든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f'x가 언제나 이렇게 된다. 그치? 근데 얘를 한번 직접 구해보시면은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직접 한번 구해보시면, 대입해서 직접 구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f'x가 뭐가 되냐면 6x제곱 더하기
2b가 됩니다. 6x제곱 더하기 2b. 맞죠? 얘가 요거고,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집어넣으면은 요거 가운데 것만 마이너스로 바뀔 거니까 없어지면서 앞에 거, 뒤에 거 두 개 하나씩만 남겠다. 그럼 이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거든. 그럼 당연히 서로 다른 두구는 안 가지겠죠. 최소한 얘가 0이더라도 접할 거 아니야, 무조건. 형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무조건 접하겠지. 그렇다는 말은 절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안 가지겠다. 이차 함수니까. 이차 함수니까. 뭐 이러면 끝이긴 해요, 사실. 자, f'x가 마지막 실근을 가진답니다. f'x는 0이 실근을 가진대. 그러니까 얘가 실근을 가진다는 소리거든? 얘가? 그럼 b는 뭐여야 되냐? 0이어야 돼요. 왜냐면 요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b가 음수가 되면 사고 난단 말이야. b가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면 얘는 0 밑으로 내려갈 거잖아. x축 밑으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b는 0이 될 겁니다. 여기가 실근이 있다는 상황 속에서는 b가 0이 될 거고. 그럼 b가 0이 된 상황에서 g'x는 뭐가 되느냐? g'x는 아까 전에 g'x는 3x제곱 더하기 2ax거든? g'x가 b가 0이니까. 그치?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며. 그럼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잖아. 얘도 0이겠죠. 그러면 그치? 그럼 g'x는 뭐가 되냐? 요게 됩니다. 디귿도 틀렸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 문제들 푸는데 어떻게 했냐? 니은 풀기 위해서 기억 썼고요. 디귿 풀기 위해서 니은, 기억 둘 다 썼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꼭 이거 생각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래야 풀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집에들 돌아가시고, 숙제는 여기는 제가 안 줄 거고요. 그 저번에 했던 이거 4번 책 있지? 접선의 방정식 평균값 정리. 그 뒷부분 한번 풀어보는데 뒤에 좀 어려우면 그냥 냅두시고요. 지금껏 밀린 숙제들 최대한 다 하세요. 알겠죠? 밀린 숙제 최대한 좀 해와. 목요일까지 고생하셨고, 클리닉 2시니까 꼭 기억하시고.